네. 어머니도 궁금하셔가지고 이렇게 근데 막 여기서 막 싸움하고 있고 막 화내고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조는 사람 있으면 자면 어떡해 내 마음이 아프잖아 이런 거니까 적당히 활용하세요. 네.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오늘은.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수업이니까 페이지 1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네, 이 조그만 책 1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를 뭐 같이 보셔도 되는데 교과서는 11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페이지를 다 나가지 못할 것 같고 적당히 나가고 교시라 아마 굉장히 좀 졸리고 피곤할 텐데 어차피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꽉 채워서는 안 하니까 좀 집중할 수 있을 때만큼 집중하다가 딱 이렇게 여기까지 졸렸을 때 자면 진짜 꿀잠 자거든. 중간중간 막 졸면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잠이 깨버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졸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다 엎어서 잘 수 있을 시간을 딱 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면서 꼭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페이지고요. 한국사의 시작, 선사시대의 전개와 국가의 성립이라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이 알 거고 많이 들어봤고 가장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명칭에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여기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사시대라는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선사시대 뜻이 뭐냐면 사가 역사 사자거든. 역사보다 앞선 시대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역사 시대가 뭔지 알아야 그거보다 앞선 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잖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 시대라는 건 문자가 쓰여지고 기록이 남아져 있는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해. 즉 다시 말하면 기록이 없거나 문자가 사용되지 않았던 시대, 그냥 원초적으로 삶에 집중했던 시대가 선사시대가 되는 거죠. 그 선사시대가 우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구석기 시대 이렇게 나눠서 보고요. 하나는 신석기 시대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이거 다 봤던 부분이고 너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봤던, 중학교 때도 들어봤던. 그래서 이름에 이미 무슨 뜻이 다 나와 있어. 뭘 사용하는 식이야? 그치, 돌. 석이 들어가잖아. 돌석자. 돌을 사용하는 시기를 우리는 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니 같은 석기 시대인데 하나는 구석기고 하나는 신석기다. 즉 둘을 나눠놓은 이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눠놨을 거야. 우리는 그 차이점을 볼 거야.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기타 여러 시험에서든 단 1번 문제가 무조건 이 파트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조금 헷갈리게 내겠다, 여기서 조금 쉽게 내겠다 하는 부분들이 뭘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 부분은 이따가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시대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교과서 1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을 다 설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도구야, 도구. 과연 뭘 쓸까? 구석기대는 뭘 쓸까? 당연히 돌을 쓰겠지. 돌을 어떻게 쓸까요? 자, 내 눈앞에 돌이 있었어. 근데 이 돌을 도구로 사용해야 돼. 당시의 사람들은 이 돌을 그냥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뭉툭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갈기 전에 이미 바닥에 한번 던져보는 거야. 그러면 조각이 나겠지. 조각이 나니까 뭔가 파편이 생기고 날카로운 게 생기네. 그걸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을 떼어서 썼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석기? 뗀석기 이렇게 씁니다. 뗀석기. 자, 도구 뗀석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뗀 돌을 어디다가 쓸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거 쓰실까? 경제라고 하면 지금은 뭐 돈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뜻하는 거야. 내 삶, 먹고 사는 문제. 당시에 이 돌을 가지고 사냥을 쓸 거고, 저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지니까 돌을 맞춰가지고 막 떨어뜨리기도 했을 거야.
오케이? 채집을 했을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토끼가 나다니고 호랑이가 나다니고 그걸 돌로 죽여가면서 겨우 먹고 살았어. 나무 열매를 다 따먹었어. 그럼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주변에 먹고 살 게 진짜 없지? 다 먹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있는 곳을 어떻게 해야 돼? 이동. 이동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하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 생활을 하게 되니까 뭐가 결정돼? 주거가 결정이 될 거고 이동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굳이 내가 방을 이쁘게 꾸며놓을 필요가 없어요. 없다. 여러분들 2박 3일 무슨 뭐 3박 4일 여행을 가면 집에 있는 옷장이면 뭐 책장이면 다 갖고 가? 아니잖아.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은 그냥 거기만 하루가 더 가는 거야.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 오래 머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집처럼 생긴 뭐 하나만 있으면 돼. 그게 바로 동굴이고 동굴도 없다면 그냥 나뭇가지 막 세워가지고 그냥 나뭇잎 덮어가지고 막집을 지어서 살 거야. 이해했어요? 네. 자, 이렇게 살 거라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났어. 돌을 떼어서 싸보니까 아 저기 막 빨리 막 다니는 그 동물들 토끼 이런 애들은 돌로 잘 안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이 돌 사용이 너무 여러 가지로 돌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 돌 가지고 하기가 막 힘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돌과 돌을 부딪혀보고 돌과 돌을 갈아보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돌을 갈아서 만드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돌을 사용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지만 떼어내는 거에서 가는 것으로 바뀐 발전 형태, 즉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저번 시간에 말한 반복과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신석기는 무슨 석기를 써? 간석기라는 걸 쓰고요. 마찬가지로 간석기를 사용하면서 사냥과 채집을 해야 안 해? 하지. 왜?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내가 오늘 사냥을 해가지고 뭐 저기 토끼 한 10마리 잡아왔어. 그래서 먹었다? 5마리 먹고 배가 불러서 5마리를 저기 무리에다 또 놔뒀어. 그리고 까먹고 있으니까 나 5마리 놔뒀는데 갑자기 저희가 몇 마리가 돼 있어? 8마리가 돼 있고 10마리가 돼 있어. 뭘 한 거야? 얘네들이 번식을 한 거야. 아, 이걸 우리가 다 잡아먹을 필요가 없이 얘네들을 키우면 번식이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뭘 하기 시작해? 목축을 하기 시작해. 내가 사과 따먹고 열매 따먹고 그런 것들을 씨를 버렸더니 거기서 다시 뭐가 자라네? 아, 농경을 하기 시작해. 경제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목축을 하고 농경을 하려면 빨리빨리 이동하는 게 좋아? 이 자리에 머무는 게 좋아? 머무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동 생활이 뭘로 바뀌어? 정착으로 바뀌는 거야. 정착으로 바뀌니까 여러분들도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내 방을 꾸미게 되지. 여기를 봐봐. 이 교실을 1년간 쓴다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짐을 갖다 놓기 시작을 해. 근데 이제 2, 3학년이 되면 이동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많은 짐을 두면 짐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잘 안 갖다 놔. 무슨 말인지 기억해? 이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 삶 속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 정착을 하면 아 여기 내가 1년 동안 살 테니까 짐을 갖다 놔도 되겠지? 실내를 놔두고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견고하게 여기서 살 준비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막집이나 동굴에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그게 몸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몸집을 지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 공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문도 뚫고 이런 식으로 몸집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워. 겨울 되고 추워. 그리고 막 맹수들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깊게 파서 들어가서 지내는 거야. 이게 초기의 몸집의 형태인 거야. 추우니까 안으로 더 들어가고
동물들이 막 들어오니까 밑으로 와가지고 보호 공간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머리를 써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태가 완성이 된다. 우리는 지금 구석기 신석기를 막 왔다 갔다 얘기하지만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 그러면서 사람이 편한 걸 찾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볼 건 문화 부분인데 구석기 때는 딱히 문화는 없어. 왜? 내가 만약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졌으면 다른 사과나무를 찾아 떠나는 게 일상이었다고. 그러니까 굳이 먹을 게 떨어졌다 그래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막 고민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됐다고. 근데 이제 정착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지거나 경제력이 약화되거나 이러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해. 그러다 보니까 뭘 바라기 시작하냐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번에 내가 기르는 토끼가 새끼를 10마리 이상 낳았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생겨. 오케이? 바라는 게 생기니까 바라는 게 생기면 그게 뭘로 발전하냐면 신앙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문화는 신앙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내가 직접 기르는 자연 환경에다 빌거나 또는 이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는 태양에다 빌거나 또는 동물들한테 저 새끼 많이 나라 빌거나 이런 형태인 거야. 그래서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안 적어도 돼. 뭐 동물한테 빈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 토테미즘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러면 봤을 거야.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 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애니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연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 뭐 이런 것들이 빈다라고 해서 우리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몰라도 돼. 그냥 신앙이 있다 정도. 주술적인 환경이 생겼다 이 정도. 자, 지금까지 모든 특징이 다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연결해서 나오게 됐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 내가 지금 신석기 시대에 딱 떨어졌다. 며칠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모든 환경이 신석기 환경으로 바뀌었어. 살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 네. 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살아, 얘들아. 즉,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 살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이거 편집하세요. 그렇지, 살 수 있을 것 같지. 한다고. 즉, 이미 신석기 때부터 우리가 살 환경이 마련이 돼버렸어. 신앙도 생겼지, 집도 있지, 먹을 것도 있지, 도구도 생겼지. 그럼 이 다음부터는 필수적인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장식품, 사치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이해해? 즉 이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눈을 사치품, 장식품 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든 재료들이 남잖아. 이 남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생겨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다음 시대는 우리가 선사시대 다음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시대? 역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역사시대라는 표현은 교과서에 없어. 왜냐면 지금도 역사시대니까. 이건 진행형 있는 시대니까 딱 지정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슨 도구를 쓰냐면 이제부터 청동기로 가서 이제 역사시대라고 표현 안 하고 청동기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철기까지 할 거라서 지금 한 35% 정도 수업왔습니다.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한번 가볼게. 그 페이지에서는 그 3번입니다. 청동기 문화의 기반으로 고조선이 건국되다 그 부분이고요. 일단 내용 설명만 들으면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가볼게. 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정착이 됐잖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삶과 연변기로 생각해보자. 내가 대학을 갔어. 자취를 해야 돼. 집을 알아보러 다닐 거 아니야. 내가 한정된 돈에서 집을 살고 있어. 막 집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돈이 없으면 싼 방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다가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막 월세 막 벌고 저축해가지고 지금보다 좀 좋은 방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거야. 마찬가지야. 신석기 시대 옴집을 살다 보니까 너무 옴집에 불편한 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옴집이 좀 더 개조가 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옴집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땅을 파놨더니 내가 여기서 어느 날 자고 있었어. 눈 떠보니까 저 세상이야. 왜? 땅이 무너졌어. 무슨 말인지 해? 춥다 보니까 땅을 파주고 더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 비가 오더니 갑자기 물이 차가지고 젖새 나가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이 지하 가옥화가 되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도 아직 반지하 살면 굉장히 막 습하고 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움집이 어떻게 바뀌어? 지상 가옥으로 바뀌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움집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제는 거의 땅을 안 파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캠핑 가봤어? 텐트 쳐놓으면 그냥 들어가 살듯이.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뭐 따뜻하게 할 도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게 활용이 되는 거야. 불을 피우고 여기다 연기 뚫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밑에를 깊게 팔 필요가 없어. 동물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맞아. 이제 청동 같은 걸로 울타리도 만들고 돌로 울타리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개조가 된 거야. 그래서 지상 가옥화 돼. 자, 여기서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문제 포인트를 잡아보자. 같은 움집을 그냥 신석기로만 외우게 되면 그냥 쉽게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릴 확률이 높아. 그래서 움집도 구조를 나눠야 돼. 신석기 시대 때는 그냥 움집이라고 나올 거야. 하지만 청석기 시대 가면 움집을 지상 가옥화했다고 나온다. 같은 움집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진 않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적어놓으면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이렇게 여기 없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줄 겁니다. 지상 가옥화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청동기 시대니까 도구를 뭘로 쓸까 얘들아? 청동기 쓰겠지. 그래서 봐봐,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처음 청동기가 나왔을 때 오케이, 돌보다 진화된 도구가 나왔다. 자, 이걸로 사냥하면 되겠다. 딱 봐도 단단해 보이니까. 그래서 막 사냥 도구로 쓰려고 했더니 돌보다 약한 거야, 청동이. 그러니까 치려고 했더니 그냥 팡 튕겨가지고 잘려버리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청동이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청동을 뭘로 쓰기 시작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뭔가 사치품 장신구로 쓰기 시작을 해. 이해해?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비파처럼 생긴, 여기다 그려놓을게. 이렇게 생긴 동검이야. 실질적으로 검으로서의 역할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 뒤에다 꽂아놓는 역할. 무슨 말인지 해? 거친 무늬 거울이래. 거친 무늬 거울. 거울은 거울인데 무늬가 거칠어서 내 얼굴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거울로서 어떻게 써? 이건 뭘로 쓰겠다는 거야? 장신구로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늬가 거칠으니까 빛이 반사되면 막 여러 가지로 반사되니까 뭐 빛나 보여.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런 것들로 장신구, 장신품으로 쓰기 시작을 하는 게 청동기 역할이다. 선생님, 그러면 이 시기에 농사 안 짓나요? 농사 짓죠. 농사도 업그레이드 돼서 벼농사를 지어버려요. 그럼 농사 도구는 뭘로 쓸까? 청동이 도구로서 역할을 못한다니까? 계속 돌로 쓰는 거야. 그래서 반달 돌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씁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봐. 중요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해서 지금 집중해야 돼. 여러분들이 교사하고 여러분들이 평가원 출제자라고 지금부터 생각을 하면 1번 문제가 항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내는데 애들이 맨날 가서 정답률 100%가 나와. 그럼 학습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한번 꼬아서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뭘 낼 것 같아?
출제 입장에 생각해야 돼. 맞아. 애들이 어느 정도 공부한 애들은 다 맞추겠지만 그래도 공부 안 한 애들은 이름 가지고 찍어서는 못 맞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달돌칼을 주고 돌이니까 섞이겠지 라고 가면 틀리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 자,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번 문제는 쉬워요. 이번 시험은 쉬워요 라고 했을 때 부섞기, 신섞기를 그냥 비교해서 내는 문제는 쉬운 문제야. 왜? 섞기끼리 비교했으니까. 갑자기 1번부터 5번에 천동기가 들어가고 철기가 들어가면 답이 너무 쉽게 찾아지겠지. 근데 이번 문제는 좀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겹치는 거. 움집과 움집이 겹치는 거. 돌과 돌이 겹치는데 시대가 달라지는 거. 무슨 말인지 해? 그런 포인트로 잡으면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 이해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 중간중간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낸다,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꼬아낸다라는 걸 잘 잡아놓으면 나중에 스스로 공부할 때 야 이거 요렇게 바꿔서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문제를 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원래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은 여러분들이 막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이러거든. 이제 각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많이 하는 스터디가 문제 출제 스터디도 많아. 실제 서로 문제 내고 그때 좀 보는 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는 눈을 길러놔야 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달돌칼 씁니다. 반달돌칼 이렇게 생겼어. 내가 좀 생동감 있게 하려고 집에서 돌을 갈아봤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 아니. 그래서 그냥 그리기로 했어. 그래서 돌칼이고 여기 구멍이 뚫렸는데 집 같은 걸 연결해서 이렇게 끈을 연결을 해. 그래서 손에 걸어서 딱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날로 수압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 네. 너무 편하지. 내 손으로 그냥 내 손의 크기만한 이 돌칼로 그냥 이렇게만 하면 수압이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의 반달돌칼. 아, 반달돌칼은 수학용 도구니까 동사를 짓겠구나. 동사의 행동기 시대 이 정도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왔어. 자, 50% 넘었어. 이제. 자, 그 다음 농사를 짓고 반달돌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가족은 5명인데 와, 일단 너무 자연환경이 좋아서 막 10명, 20명이 먹을 정도의 막 쌀이 나와. 그러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을래?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을래? 넣어놨다 나중에 먹을 거 아니야?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는다. 이게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남았어. 잉여했어. 잉여 생산물이라고. 그러면 봐봐. 우리 가족이 5명 먹을 게 10명이 나와가지고 5명치가 남았어. 저쪽 가족도 5명치가 10명치 돼서 5명치가 남았어. 서로 남아서 서로 쟁여둬서 나중에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쪽이 앉아있던 애가 아무 짓도 안 하다가 우리 가족 5명인데 저쪽 가족이 5명치가 남았네. 나 노력 안 들이고 저거 뺏어오면 우리 5명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 만약에 저쪽이 남지가 않았다면 그 생각도 안 났을 텐데 잉여 생산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걸 뺏어오면 왠지 우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게 뭐야?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전쟁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내가 이쪽에 쳐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다 뺏어온 다음에 얘네들의 생산 경제 구조를 내가 다 가져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 야, 내가 이쪽으로 뺏어갔어. 그래서 얘네들이 나한테 굴복했어. 그럼 내가 야, 미안하다, 야. 뺏어가지고 친구로 지내자 이럴 것 같아? 아니면 야 니들이 우리 거 먹을 거지 생산해 이럴 것 같아? 후자겠지. 네. 계층 계급이 발생하니까. 전쟁이 발생하니까 뭐가 발생해? 계급이 발생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계급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계급 사회가 형성됐어. 계급 사회가 형성되면 이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높은 사람이 뭐 신이 아닌 이상 죽겠지. 그럼 그 죽은 사람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줘야 되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도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묻은 유적지가 잘 안 보이나? 고인돌이라고. 그래서 자, 이제는 시험 문제는 역으로 오네. 고인돌을 주고 우리 뭘 파악할 수 있어? 네.
이 사회는 계급 사회구나. 오케이? 이 사회는 계급 사회니까 전쟁이 있었겠구나. 전쟁이 왜 발생했지? 잉여 생산물로 발생했구나. 오케이? 연결지어 생각을 해야 답을 찾아갈 수 있어. 이게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다 왔어. 우리 30분에 끝나잖아. 다 왔어. 10분 안 걸려. 자, 시간이 지나서 청동기 시대에 시간이 막 지나가기 시작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바로 철이라는 거야. 철기 시대. 자, 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전쟁의 도구를 뭘로 많이 사용할까? 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철이 나오자마자 바로 바뀌어버려. 즉, 철이라는 건 청동이랑 달리 아무리 세게 쳐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지 그게 부러지지가 않으니까 이걸 무기로 사용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오케이? 철이라는 걸 뭘로 사용하면 좋다고? 그렇지. 무기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 또 무기로 사용하기 좋다는 소리는 단단하다는 소리지. 그러면 내가 돌로 땅을 막 가는 것보다 철로 한번 쫙 가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 그걸 농기구가 철을 대신하기 시작을 해. 철기로. 그러니까 무기로 사용하고 농기구로 철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철의 중요도가 엄청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저기 가가지고 돌 몇 번 잘 던지면 그들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뭘 먼저 차지하면? 철을 먼저 차지하면 힘이 강력해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 철기 시대에는 여러 나라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철기를 먼저 선점하고 그 철로 정복하는 시기. 즉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 시기예요. 자, 그거 좀 이따 보고 자, 철기 시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가 많다라는 소리는 뭘 많이 할까? 그렇지, 전쟁이 많아진다는 소리야. 마늘 작자 한자로 좀 쓸게요. 전쟁이 많아진다는 소리야. 농기구를 철로 활용한다는 소리는 뭐가 많아진다는 소리야? 농산물이 많아진다는 소리야. 자, 농산물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잉여 생산물이 많아진다는 소리지.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면 뭐도 많아져? 전쟁도 많아져. 계속 도는 거야.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라고.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기를 기반으로 너도 나도 철을 들고 있으면 뭔가 세진 느낌이야. 아이템을 장착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볼만한데? 라고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 북쪽에, 맨 북쪽에 무슨 나라가 등장하냐면 부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세한 거. 오늘은 무슨 나라가 있다 정도만 보고. 두 번째, 부여 밑에 백두산자락에 여기 산맥이잖아. 이쪽 막 강 있고 산 있고 막 이런 데에 굉장히 거친 사람들, 고구려가 등장을 해. 이 지역이 굉장히 추워, 얘들아. 백두산 가봤어? 난 백두산 가봤거든? 부럽지? 백두산을 가봤어. 중국을 통해서 갔어. 근데 저기 무슨 선이 있길래 넘으려고 했더니 막 누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너 넘어가면 북한이래. 북조선으로 갈 뻔했어. 먹을 뻔했어. 그래서 막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은 적응이 동물이니까 가면 살긴 하겠지. 장군님 말로 사겠지만 나는 여기가 좋아. 아무튼 고구려. 거기 너무 추워. 내가 너무 운이 좋았던 게 백두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백두산 천지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못 본대. 너무 실망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갔거든. 사진이나 찍자 이러고 올라갔거든. 근데 올라가자마자 쫙 개었어. 그만큼 날씨 변화가 엄청나게 심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그렇게 날씨 변화가 심하다는 소리 농사가 되면 안 돼. 안 돼. 농사가 안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해? 전쟁을 하는 거야. 그 전쟁의 희생양은 나보다 약한 애들이겠지. 그리고 생산물이 많이 나는 데겠지. 나보다 약한 데를 가보려고 부여로 갔더니 부여는 생각보다 우리랑 대등했다. 그러니까 거기 못 가고 그 아래쪽을 내려가게 되는데 그 아래쪽에 옥저라는 곳이 있었어. 옥저 옆에 동해라는 곳이 있었어. 얘네 둘이 고구려한테
소위 말하는 뜯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받치고. 자, 그리고 좀 멀리 떨어진 이 아랫지방, 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산물도 풍부하고 굉장히 바다가 깔려서 뭐 생산물도 많고, 그래서 이쪽 쪽은 삼한이라고, 그래서 세 개의 한이 있는데 마한, 그냥 이것만 들으세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야. 진한, 변한이라는 세 개의 한이 중심으로 운영이 됐는데, 중요한 거 아까 말했지. 농산물도 많고 생산물도 많고 살기 너무 좋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전쟁 걱정 없이 살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그래서 되게 소규모로 많이 살았어.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지만 여기 아래 엄청나게 많은 부족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냥 대표가 있는 거야, 하나. 그리고 이 대표의 대표가 그냥 사만이라고 불렸던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크게 전쟁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걸 지금 왜 얘기하는지는 중요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한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어쨌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했는데 철기를 가지고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결국 얘네들도 전쟁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랫동안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리가 되겠다. 센 놈 밑으로 쫙.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슨 시대로 넘어가는 거야?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원이 나오는 거야. 고구려의 기원, 고구려, 백제. 과연 신라와 백제는 뭐가 기원이 되냐?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 가야. 이걸 얘기할 거야. 자, 그럼 아직 얘기 안 한 게 하나가 있어.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뭘 얘기 안 했냐면 거기 딱 봐봐. 책 좀 봐봐. 청동기 하다가 철기로 넘어갔으면 가운데 뭐가 있어? 고조선 얘기 안 했지.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입니다. 고조선. 그러면 고조선은 무슨 시대일까? 청동기 시대일까? 철기 시대일까? 봐봐. 청동기를 쭉 쓰다가 야, 진짜 오늘부터 청동기 쓰지 마. 철기 이렇게 안 넘어가지. 네. 청동기 쓰다가 자연스럽게 철기로 넘어간단 말이야. 우린 역사에서 그래서 이거 규정하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뭐든지 이전 시대 앞부분을 그러니까 겹칠 때는 그 다음 시대로 갖고 들어간다. 이걸 정했어. 그래서 고조선은 무슨 시대? 철기라고 한데 철기는 시대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초기 철기라고 해요. 청동기 후기 시대라고 안 하고 초기 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공부하다가 뭐 초기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겹치는 시대구나.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 자, 이 고조선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1페이지 보면은 이제 체크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습격이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표 있죠? 지금 내가 써준 거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 네. 별반 다를 거 없는 표니까 그 표를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 표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비교 문제. 비교 문제 많이 나오니까 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청동기라고 되어 있죠? 청동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잉여 생산물 밑줄 잘 써주시고 정복 전쟁에 동그라미 치시면 키워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아 청동기구나. 아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고 전쟁이 활발해지면 계급이 당연히 발생하는군요. 아 계급 발생하면 이제 최고 우두머리가 있다는 소린데 아 우두머리를 여기서 군장이라고 했구나. 아 이 군장이 죽으면 묻어주는 뭘? 고인들. 나 같은 고인들은 필기해 주겠어. 안 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조선 다음 시간에 보고 철기. 철기 문화의 확산으로 뭐가 증가해? 농업 생산력 증가. 그 다음에 전국 전쟁의 활발. 그 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뭘?
여러 나라의 성장.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이제 다음 주 오늘부터 사전 투표고 다음 주 대선이죠.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자격이 나이가 있고 기타금 3억을 내면 나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크게 내가 돈이 좀 있고 나이가 차면 대통령 출마를 할 수가 있다고. 큰 제약이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시기를 봐봐. 내가 잉여 생산물이 좀 있고 철기가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 나라 건국해서 싸워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막 등장을 해. 근데 TV에는 우리 대선의 후보들이 몇 명 안 나오지. 4명밖에 안 나오잖아 거의. 그치? 그 이유는 뭐야? 결국 지지율이 높고 강자 위주로 뭉치게 돼 있다고. 이해해? 마찬가지야.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센 놈 밑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 센 놈 밑으로 들어가면서 재편이 되는데 그게 삼국시대라 가야 일걸.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 예를 들어 고구려가 이제 우리가 배울 거야 다다음 시간에. 그럼 고구려 밑으로 이런 나라들이 재편돼서 막 들어가겠지. 그럼 초반에는 만약 여기 부여가 일부가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부여 입장에서는 아이씨, 나도 오늘 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었는데 부여 밑으로 들어갔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고구려에 협조적으로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근데 고구려도 그걸 알아 몰라. 알기 때문에 초반에는 권력을 분산시켜준다. 이해해? 권력을 좀 나눠주면서 야 그 지역은 네가 통솔해. 야 우리가 고구려긴 한데 그냥 거의 부여랑 다름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이 계속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점점 야금야금 권력을 흡수시켜야 되겠지. 그게 각 나라의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삼국시대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전성기였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런 세력들을 꽉 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전성기의 왕들. 왕권을 강화시켰던 왕들. 그래서 삼국시대는 전성기 왕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30분에 끝나죠? 네. 10분 남겨도 끝냈습니다. 아마 앞으로 수업은 요거에서 좀